지난번에 했는 것이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 이런 거요. 이 자본가가 돈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이 시장에 나가 상품으로서 means of production 하는 게, 이게 기계하고 원료야. 생산수단이라 하는 거다.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사고 또 레이버 파워라 해가지고 노동력을 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생산수단 기계 원료를 80만 원에 사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20만 원을 주고 이게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용을 해가지고 이게 생산 과정이야. 이 회사가 컴퓨터를 만든다 이러자고. 그지?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라고.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상품은 이 상품보다 지금 가치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라고. 프라임 하는 이거는 가치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 가치가 더 많아. 그래서 파니까 원래 투자한 돈 100원에다가 잉여 가치라는 것이 30원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라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 규칙적으로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80원, 20원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규칙적으로 이게 하루 생산이라 하자고. 하루에 그렇다 하면 매일 30원씩 이익이 남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이익 남으면 이익 남는 거는 자 일단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또 100원까지 하니까 또 30원이 남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막스가 처음 생각했는 게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 상품 값, 컴퓨터 값이 130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얘야. 이 두 값 다 합해가지고 했더니 100원인데 이 100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30원에 팔아가지고 30원의 잉여 가치를 얻는다. 이거 이제 잉여 가치를 가졌고요. 잉여 가치를 얻는다. 이렇게 자꾸 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막스는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도 결국은 이윤을 못 얻는다 거야. 자기가 100원짜리를 130원에 주고 팔았다 하면 자기가 이 80원짜리를 살 때도 분명히 뭐 얼마 한 60원짜리를 80원짜리로 샀고 또 20원짜리도 뭐 10원짜리를 20원짜리로 샀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때 자기가 30원의 이익을 봤다 이러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살 때 30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데서는 이윤이 안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100원짜리를 130원에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럼 30원의 이익을 받지만은 저 사람은 30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부가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새로운 가치가. 그죠? 새로운 이윤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스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이 상품 값이 130원이라고 해야 된다. 130원짜리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130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러냐. 이걸 이제 등가 교환이라 한다고. 가치가 똑같다. 이 말이야. 가치가 같은 130원짜리 상품을 팔아가지고 130원을 어치의 화폐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결국 이 130원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자본론 1권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니까, 자, 기계하고 원료를 사는데 80원 들고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20원이 들었는데 이게 이 생산 과정에서 결국 이 80원이 저 100원이 130원으로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결국 이 생산수단 여기 기계와 원료야. 잠깐 하루 만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났는데, 그지? 기계 원료인데
기계나 원료의 값이 80원이란 말이야. 이 80원은 결국 노동자가 노동을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원료를 변형시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컴퓨터 값에 얼마를 기여를 하나 하면 결국 노동자가 이 80원 기계나 원료가 가지고 있는 값 80원을 이 컴퓨터로 이전시킨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기계 원료라는 것은 이 공장에서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온 거야.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 공장장이 80원 주고 사온 거라고 기계하고 원료를 이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간 이 기계값하고 원료값 합친 80원을 일로 지금 이전을 시킨다 이 말이야. 이게 가치를 이전시킨다고.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가치를 이전시키는 거야. 이게 80원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20원 이것이 이제 큰 핵심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노동자에게 임금을 20원을 준 거야. 줘가지고 하루 동안 일을 시켰단 말이야. 일을 시키는 거야. 임금을 20원을 주는데 이 임금이라 하는 것이 노동력의 가치라 했다고. 노동력의 가치고 이것이 노동자가 하루에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자 자신하고 가족이 하루에 살아가는 생활비야. 생활비를 20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노동자가 뭘 하냐 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의식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비재든지 뭐 서비스든지 이런 걸 산다 이 말이야. 사가지고 소비를 해가지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거야. 자기의 힘을 재생산한다 이 말이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노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지금 20원을 받았는데 이 노동 과정에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동가치세의 기본이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 이래 이야기했잖아.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고.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0원을 가지고 20원을 받아가 노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노동을 얼마나 하느냐 하니까 결국 지금 30원이 나온 게 바로 그런 건데 가치를 창조하는 거야. 가치를 노동자가 이제 가치를 창조하는데 50원어치의 가치를 창조를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값이 130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간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을 노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10시간 노동해가지고 가치 창조를 50원어치의 가치를 창조를 한 거예요. 창조를 하는데 그래 되면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조한다 이럴 때는 10시간 중에 4시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4시간 하면 10시간에 50원을 창조를 하니까 가치를 창조하니까 4시간 해버리면 20원의 가치를 창조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시간 있잖아. 6시간에 가치를 얼마나 창조하는 30원을 한다 이 말이야. 결국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작년의 총 부가가치에다가 총 노동시간을 나눠버리면 한 시간의 노동에 창조하는 가치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시간에 보니까 한 시간에 창조하는 노동이 노동 한 시간에 창조하는 가치가 5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5원. 이거는 이제 밖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10시간을 노동을 하는 데서 한 시간에 5원을 창조하니까 전체가 50원이고 그럼 20원을
노동자가 받는 임금 20원을 창조하려고 하면 4시간 뺏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4시간 만에 20원을 창조를 해가지고, 노동자가 자기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자본가에게 해준다 이 말이야. 갚아준다 이 말이야. 4시간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위에 6시간을 더 해줘가지고 자본가에게 30원이라는 잉여 가치를 준다 이 말이야. 그지? 잉여 가치를 준다 이 말이야. 이거는 노동력의 가치고 임금이고. 그래서 이 4시간을 막스가 이거를 필요노동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시간 이거를 잉여 가치를 만드는 노동을 잉여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왜냐 하니까 보통 임금 계약을 할 때 노동자가 자본가하고 임금 계약을 할 때 하루에 10시간 일해.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임금 20원을 준다 이래 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10시간을 일해가지고 20원이라는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럴수록 이 진실이 자꾸 은폐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진실이. 그지?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잖아. 진실이 자꾸 은폐되는데 옛날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봉건사회가 있었다. 봉건사회. 봉건사회에 있으면 처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영주의 땅이야. 영주의 땅. 영주의 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는 것이 영주 밑에서 사는 농민들의 땅이다 이 말이야. 농민들의 땅이야.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농민들이 영주 땅에 가가지고 부역을 해줬다고. 부역을 했다고. 연애 몇백일씩 그게 노동일에 나와요. 10장에 나오는데 부역을 해주고 자기는 요 땅을 말이야 경작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자손들이 먹었다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먹었다 이 말이야. 가족들이 먹고 그 다음에 1년에 특정한 날은 여기 가서 부역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명해져요. 자, 농민이 자기 땅에서 자기하고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노동한 거, 이거는 필요노동이야. 필요노동이잖아. 필요노동이라고 금방 나오잖아. 그러고 영주를 위해서 부역해 준 거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영주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야. 그게 잉여노동이야. 그지? 이래가지고 봉건사회에서는 잉여노동하고 필요노동이 시간적으로도 딱 분리가 되고 공간적으로 딱 분리가 되잖아. 그 금방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필요노동, 잉여노동.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10시간이나 하는 거 하루 10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막스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막스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지 20원이라 하는 것은 4시간 노동을 하면 20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을 해줘가지고 자본가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치창조 50원이라 하는 요것이 실제로는 노동자가 10시간 노동하면서 자기가 받는 임금에 대해서 지금 자본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또 자본가를 위해서 잉여가치를 이만큼 줬다 이래 된다고.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야. 기본적인 잉여가치 30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자꾸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류경제학에서 노동자가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보라고. 자기가 창조한 가치가 50인데 50이잖아. 50인데 왜 50을 못 받고 20만 받는지 이런다고. 그지? 근데 이거는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야. 놈이 아니고 사람.
평등하다고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야. 내가 원래 그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자본의 시초 축적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자기 몸뚱아리 뿐이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자본가 밑에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때문에 처음부터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20을 받고 50을 창조한다 이 말이야. 해가지고 30을 자본가에게 줘야만 자기가 사실은 20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30을 자본가에게 이윤을 안 주는 한 자기는 20이라는 것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물론 이제 가다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노동자들은 단결이 세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야. 자본가격하고 싸울 때는 이게 일로 막 올라간다고 사실은. 임금 수준이 20에서 뭐 나중에까지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금방 나오잖아. 그러면 자 하루에 임금은 20을 두고 이 노동시간을 자꾸 연장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거야. 여러분 많이 보잖아. 자꾸 노동시간을 연장한다고. 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거야? 그게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노동자가 점점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자본가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12시간을 일을 시켰다 하자고. 12시간 일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잉여 노동이라 하는 것이 2시간에 1시간에 5원 하니까 이게 또 10원이 2시간이니까 10원이 되잖아. 그러면 노동자는 임금을 20원을 받고 자본가는 40원의 잉여 가치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 이윤을 40원을 얻는 거야. 또 14시간으로 올려보라고. 그러면 또 10원이 가치가 더 생기잖아. 그러면 자본가는 50원의 잉여 가치를 얻고 노동자는 10원의 적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이 10시간이 여기서는 기본이라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자기의 이윤을 올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이걸 막스가 사실은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한다. 절대적 잉여 가치. 노동시간을 자꾸 연장해가지고 하는 것을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이라고 해요.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오케이? 그래서 제10장에 나오는 노동일이라 하는 것이, 노동일의 개념이 뭐냐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 이거야. 노동일. 노동일이라 하는 것은 워킹 데이인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 이런 이야기야. 하루에 몇 시간.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계속 연장하려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연장을 얼마나 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금방 나타나듯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10시간 노동하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맺었는데 10시간 하더라도 이 착취율 가는 게 있었잖아. 그지? 착취율.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율, 혹은 이걸 잉여가치율이라고 해요. 잉여가치율인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필요노동시간, 그지? 필요노동시간에다가 잉여노동시간이야. 혹은 노동자가 받는 임금 수준에다가 이걸 잉여가치 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착취율이 얼마냐 하니까 필요노동이 20원이고 임금이 20원이고
그 다음에 잉여 가치가 30원이니까 결국 그지? 노동력을 팔았다 이 말이야. 노동자가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았어요. 하루 동안 팔았다고. 팔았지만은 노동자는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임금 20원을 받는 것은 사실은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시간을 더 이상 시킬 때는 말이야 이제 반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가지고 노동자가 이 6시간은 그냥 잉여 노동을 안 해주면 자기가 20원을 벌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12시간, 4시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노동자가 반발한다 이 말이야. 너무 나를 착취한다 이래가지고 반발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자꾸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 표준적인 노멀한 그지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원하고 이래서 둘이가 싸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95페이지 보라고. 95페이지 밑에서 그 넷째 줄이 있잖아. 넷째 줄 위에서 그 두째 했는 거 보자고. 밑에서 6째 줄을 보라고. 2번째. 쌍방이 노동자와 자본가야. 모두 동등하게 상품 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정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지금 뭐 이명박이 하는 거 보라고.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게 아무리 논리로 내가 떠들어서도 뭐 꼼짝을 안 하잖아.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야.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을 표준화는 노동일을 정상적인 노동일 하는 거야.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노동일의 한계야. 그러니까 몇 시간 할 거냐 이런 이야기야. 다시 말해 총자본이 하는 것이 자본가 계급을 총자본이라고 하고 총노동 즉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투쟁에 의해서 이제 표준 노동인이 이제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표준 노동일이 지금 예컨대 8시간으로 우리 지금 8시간 아니야. 그죠? 8시간으로 지금 정해졌다. 하루에 8시간이야. 그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언제냐 하니까 1866년에 제일 인터내셔널 이 막스가 총무하고 있었다고. 제일 인터내셔널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일 하자고 자기들끼리 정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8시간만 일하게 하자 이러면서 떠들었다고. 근데 누가 그걸 들어주느냐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1886년에 5월 1일에 노동자들이 데모를 한 거 아니야. 이게 메이데이 아니야, 메이데이. 8시간 노동하게 해달라고 시위라고 야단이 났잖아. 그지? 그러다가, 이거를, 메이데이가 저거한 게 언제야? 1889년이네. 1889년 되면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야. 제2가 1이 아니고, 제2인터내셔널에서 이 1886년 5월 1일을 기념해가지고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정해가지고 노동절로 지금 쭉 지키고 있다 이래 되잖아. 그지? 이게 전부 표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제 투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10장에는 자본론 그 1권에 보면 한 100페이지까지는 안 되지. 한 70페이지쯤 될 거야. 쭉 그 공장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느냐 하는 그 이야기야. 그 한번 읽어보라고. 굉장히 재밌다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영래 교수가 쓴 그 전태일 평전하고 제10장하고가 거의 비슷해요. 10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보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봐. 96페이지 제로에 보라고. 96페이지 제로에. 자본은, 그지? 이게 이제
자본론에 그대로 있는 거야. 자본은 마치 흡혈귀처럼 뱀파이어다 말이야. 뱀파이어처럼 오직 살아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고 또한 그것을 많이 흡수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띈다. 이게 지금 나도 저거를 한번 인정을 내가지고 언제야 그 노동시간하고 해가지고 내가 자본가들은 전부 흡혈귀라고 내가 한번 썼다고. 흡혈을 쓸 때 상공회에서 부회장이 막 서울대학 교수란 사람이 저렇게 뭐라 하나 그 야비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데 뭐 야비하기는 뭐야 진짜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게 봐. 지금 이 80원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20원하고 이게 자본 아니야. 이 자본이 100이 아니야. 자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고. 이 30원 이 이윤 아니야. 30원 뿐만 보다 더 많게 40원, 50원을 찾고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살아있는 노동이란 말이야. 살아있는 노동이 이거야. 살아있는 노동. 노동시간을 자꾸 연장해가지고 노동자의 피를 자꾸 빨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꾸 이거를 연장을 해야지. 이게 살아있는 노동이야. 그렇잖아. 뱀파이어 산 사람 피를 먹지 죽은 사람 피 안 먹잖아. 그지? 그지? 자본은 뱀파이어 같이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노동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피를 빤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야. 그게 내가 그 서울대학에서 시험 문제 늘 적어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 보라고. 그 이야기야. 살아있는 노동이야. 이윤을 얻는 거는 이거는 이유는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했다 이러면 그중에 잉여노동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잉여노동을 찾고 임금은 그대로 주고 잉여노동을 찾고 늘릴수록 이윤이 나니까 자본가들이 뱀파이어 같이 이 노동시간을 자꾸 연장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이 잉여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 잉여노동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 잉여노동이야. 이게 지금 자본주의니까 이 잉여노동을 자본가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회를 보라고. 다른 사회에서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 아닌 보통 사회야. 보통 사회에서 그러면 그 뭐야 어린 아이들 있잖아. 어린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있잖아. 그 다음에 장애 아동인가 장애 우락하나 그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것은 노동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잉여로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잉여를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노동자들은 이 잉여노동을 하게 돼 있다고. 잉여노동을 또 공장을 더 크게 세운다 이면 더 크게 공장을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할 때도 이러한 잉여노동 한 것이 있어야지 다 소비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얼마 넣고 여기에다가 얼마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지? 그 잉여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 거기 가면 자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 체육장도 만들어야 되지 뭐 도로 철도 뭐 온갖 것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가 받는 것 이것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거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그런 데 또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노동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잉여노동을 자본가가 자기 혼자 독차지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독차지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독차지해. 이걸 사적 이익이라 하나. 사적 이익으로 자기가 독차지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
공동적인 그 생활을 더 향상시킬 때는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잉여노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97페이지 그 5번에 보라고. 영국의 공장법이 있는데 이 공장법이 이 우리나라로 보면 노동법이면 된다고. 노동법, 공장법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833년부터 이제 제정이 된다고. 제정이 돼가지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동의 노동이에요. 아동을 막 어린애를 전부 일을 시켰다 이 말이야. 당신들 그 영국 가보면 석탄 캐는 그 광산을 지금 그 박물관으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석탄이 청청이 돼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이 청 사이로 가가지고 저걸 캐내오기가 힘들어요. 석탄청이 있어가지고 기어가는데 그걸 애들을 다 작은 애들을 보내가지고 그 석탄을 캐오고 그랬다고. 그 애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여자들이 많이 이제 노동자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여자로 많이 등장해 고용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여자나 아동을 말이야 성인 남자하고 똑같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대해서 학교를 못 보내게 한다 이 말이야. 학교를 안 보내고 일을 시킨다 이 말이야. 이런 식에 대해서 그 공장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야.